안녕하세요. 김세준 강사입니다. 금일은 스테이블 디퓨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 이제 추가해 주면서 좀 더 AI 이미지들 이제 편하게 좀 더 편리하게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확장 기능을 이제 설치를 할 텐데 필요한 부분들의 확장 기능들을 이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킹을 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을 먼저 실행을 하고 이제 실행된 페이지에서 이 부분이 이제 확장 기능인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내가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약간 플러그인처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URL 주소를 적어서 이제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URL을 적어서 인스톨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확장 기능들이 이 GitHub 사이트에서 굉장히 좀 많은 종류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은 먼저 오픈 소스 중에 이제 여기 태그 컴플리트라는 부분이 써 있는데 이제 태그 부분이어서 이제 프롬프트에 이렇게 뭔가 작성을 할 때 지금은 뭔가 특별히 메뉴가 특별히 뜨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확장 프로그램 하나를 좀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태그 컴플리트라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코드를 여기 받아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요 주소 복사야 여기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아까 다시 사이트에서 여기 확장 URL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지금 보면은 여기는 아직 추가가 된 게 없죠. 이 URL 지금 받은 거를 인스톨을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면은 지금 요 태그 컴플리트 이제 부분이 여기 이제 다시 생성이 되죠. 이제 새로 세팅이 된 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적용을 확실히 이제 해서 다시 재시작을 해주고 지금 이제 재시작을 다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아까 같이 프롬프트에다가 아까 1이라 아까 이렇게 단어를 써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1을 딱 쓰면은 아까 그 확장 프로그램이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단어를 다 쓰지 않더라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태그가 생성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되게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태그 이제 진행된 부분에서 바로 단어가 적용되고 이제 뽑아볼 수 있게끔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확장 프로그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할 부분의 확장 프로그램은 이제 약간 해상도 비율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해상도 비율이 이제 512, 511이나 뭐 16대 9 비율이나 뭐 6대 4 비율이나 이런 비율들을 좀 더 편하게 수치를 좀 체킹할 수 있게끔 기능에 좀 도움이 되는 그 부분의 확장 프로그램을 좀 설치해 볼게요. 이번에는 SDNUI AR 부분에 요 지금 사이트 부분에 요 코드를 복사를 또 해서 이거 부분을 복사를 해서 아까 같이 이제 여기 URL에다가 요 복사된 코드 번호를 인스톨을 해주면은 설치가 이제 다 됐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R 추가된 거 있죠.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재시작을 좀 해주고 나면은 잠시만 여기서 지금은 아직 메뉴가 없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플리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제 재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지금 아까 없었던 확장 프로그램의 기능이 이제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뭐 1대1 비율 그 다음에 뭐 3대2 비율 이렇게 비율에 따라 해상도의 수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16대9 비율을 아까 이제 확장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다시 해봐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비율이 910, 512니까 요걸로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그쵸, 이제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게, 화면의 해상도가 달라지게 이미지가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번에 4:3 비율 같은 거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3:2 비율, 이렇게 비율 체킹이 되게끔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하다 보면 좀 더 편하고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번에 진행할 확장 프로그램은 이제 디테일러 부분인데, 이제 좀 더 그림을 보강해 줄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인 A 디테일러를 좀 깔아 볼게요. 주소 사이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A 디테일러 주소를 좀 확인하고, 코드를 복사를 해서 다시 추가할 부분에 URL 부분 메뉴 쪽으로 와서 코드를 복사하고 다시 인스톨을 깔아줍니다. 깔아주는 거 좀 기다려주고, 이제 진행이 다 됐고, 디테일러 이제 확인하고,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기능이 없지만 다시 익스텐션에서 다시 재접속 UI를 재실행을 해주면은 이제 설치 재시작을 해서 이제 확인하면 이제 이 디테일러라는 메뉴가 여기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이요. 지금 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확인을 좀 해보죠. 이제 얼굴과 손을 좀 더 보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아까 이미지에서 한번 좀 활용을 해볼까요? 아까 아웃풋에서 뽑았던 이미지들을 아까 메뉴 얼굴 뽑았던 부분에 이미지를 가져와서, PNG 인포 부분은 정보 부분에서 뽑았던 이미지들을 정보를 그대로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활용하시면 매우 편해요. 그리고 바로 send to texture to image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붙여서 이렇게 바로 다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뽑아보면은 아까 그 뽑았던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활용하기가 훨씬 편하죠. 확실히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CD 값이 고정된 상태고, 이제 페이스 부분 이제 디테일러 기능을 누르고, 이제 페이스 부분하고 두 번째 이제 핸드 부분도 같이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테일러 기능을 눌러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뽑아 볼게요. 그러면 아까랑 이미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죠. 디테일러 기능이 아까 설정이 들어갔던 부분에서 아까 디테일러가 빠졌던 상태고, 이번에 눌렀을 때 디테일러가 들어갔을 때 변화폭이 좀 있죠. 이렇게 훨씬 더 좀 더 정교하게 보정이 되게끔 이게 기능 보정이 좀 들어가죠. 이게 차이가 생기죠.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보정이 되겠군요.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에 다시 디테일러 기능을 빼고 아까 뽑았던 이 이미지에서 다시 이번에 디테일러 기능을 누른 다음에 기능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훨씬 더 아까 여기서 이제 얼굴이 좀 망가졌던 부분들이 훨씬 더 보강이 잘 되죠.
이렇게 디테일러 기능만 더 추가 확장 프로그램만 추가해줘도 훨씬 더 좋은 이미지 뽑을 수가 있죠. 이렇게 기능 확장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계속 깔아주면서 진행을 하면 좋고, 그리고 이 추가 기능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원래는 여기서 수시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업데이트 부분을 한 번에 이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실행 파일 부분에서 편집 부분에 여기다가 위에다가 지금 이제 기풀이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면은 이제 웹 UI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 실행할 때마다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이 부분을 이제 체크 안 하고 바로 실행을 하면서 업데이트가 같이 되니까 이제 훨씬 좀 더 편하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기프를 작성하고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 이제 추가해주면서 보조 기능 하나 더 세팅을 좀 할 텐데, 이제 세팅 부분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체크포인트 부분에 있는 기능 메뉴바에서 이제 클립 기능이라고, 클립 스탑 AT 라스트 요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서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어플릿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좀 할게요. 그러면 여기 클립 스킵이 이제 뜨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에서 그 작성한 단어를 최대한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이 프롬프트 단어에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많이 쓰는 수치는 이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적절하게 그 프롬프트의 영향들을 받는 수치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립 스킵의 이제 설정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한번 해보죠. 약간만 바로바로 적용되는 느낌을 딱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클립 스킵을 좀 낮게 설정해서 한번 가보죠. 약간 디테일러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한 장을 한번 일단 임의적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클립 스킵이 지금 제일 낮은 단계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요거 시드 값을 좀 한번 다시 고정해보고, 이제 클립 스킵을 이제 최대로 제일 낮춰서, 제일 1로 이제 한번 당겨서 한번 다시 진행해 볼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진행하면, 이러면 이제 좀 더 프롬프트에 작성한 그 클립의 스킵 단계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활용을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스킵 단계에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제일 안정적인 건 2인데 2로 다시 한번 뽑아보죠. 제일 좀 뭔가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이나 이미지 느낌이 좀 더 다채롭게 안정적으로 좀 보이는 숫자가 2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확장 프로그램도 추가해주고,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미지가 뽑힐 수 있게끔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이제 설치하면서 보강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의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지금 익스텐션 이제 확장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